오늘은 청약통장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예전엔 은행 가면 청약통장 하나쯤 만들라고 해서 가입했었는데요. 그 통장 아직도 서랍 속에 고이 모셔두신 분들 많으시죠? 일단 있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실제 사용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. 근데 사실은 지금이 그 통장을 꼭 들여다봐야 할 시기입니다. 왜냐하면 2025년 9월 30일까지 예전에 만들었던 청약통장을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시니어지의 스쿨입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소중한 돈을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. 특히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, 은행 가기 힘드셨던 분들께 꼭 도움이 되는 이야기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앞서 말한 청약저축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. 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 이렇게요. 이 세 가지 이름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이 통장들은 이제 더 이상 취급되지 않는 과거의 상품입니다.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새로운 통장으로 전환하셔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정부도 권장하고 있습니다. 예전 통장을 그대로 두면 청약 가능한 주택의 종류가 제한되거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은 물론 민영주택까지 청약할 수 있고 기존 납입금액과 가입기간, 청약순위도 그대로 인정됩니다.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금리 혜택도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이 청약통장 전환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?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이 기존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국민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 등 은행마다 조금씩 절차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환 신청서를 한 장 작성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대부분 전환이 가능합니다. 혹시 부모님 명의의 오래된 통장이라서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또는 통장 실물이 없어도 전환은 가능합니다. 다만 이럴 땐 본인 확인 절차가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. 또한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일부 은행은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니 본인이 사용하시는 은행 앱에 들어가 청약 통장 메뉴를 확인해 보세요. 여기서 주의사항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한번 전환하면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. 특히 기존 통장에서 선납이나 연체가 있었던 경우 그 이력은 전환 후 계좌에 그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바꾸면 납입 인정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 공공주택 청약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무조건 바꾸기보다는 앞으로 청약을 쓸 계획이 있는지, 자녀에게 증여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 나의 상황과 미래 계획을 먼저 생각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청약종합저축은 월 납입액이 최대 10만 원까지만 청약 점수에 반영됩니다. 그 이상은 넣어도 순위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. 그리고 12개월 이상 납입해야 1순위가 되는 기본 조건도 유지되고요. 그래서 전환하신 다음에도 매달 소액이라도 꾸준히 납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혹시 잊고 계셨던 청약통장, 자동이체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지도 꼭 체크해 보세요. 필요 없다면 해지하거나 전환해서 목적 있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시니어 여러분, 여기까지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산을 더 잘 지키고 혹시 모를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 걸음 앞서가고 계신 분일 겁니다. 많은 분들이 에이 나는 청약이랑 상관없어 하면서 그냥 넘기시거든요.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청약통장 전환 외에도 요즘 금융 쪽으로 큰 변화가 또 있습니다. 예금자 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? 근데 이자 포함 1억 원이기 때문에 원금이 1억이 넘어가면 이자는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럴 땐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치하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. 특히 우체국 예금은 보험공사 대신 국가가 보장하는 구조라 상한선 없이 전액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죠. 1억이든 2억이든 모두 보호됩니다. 단지 우체국은 일반 은행보다 이자율이 낮을 수 있고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전 재산을 옮기기보다는 일부 분산 투자 개념으로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요, 2025년 7월부터는 은행 대리업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체국, 농협, 심지어 저축은행에서도 국민은행,
우리은행 같은 다른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특히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, 이 은행 저 은행 옮겨 다니며 시간 들였던 분들, 이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은행 업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.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, 장애인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제도예요. 앞으로는 가까운 은행 한 곳에서 다양한 은행 업무를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. 계좌 개설, 예금 가입, 대출 상담까지요. 마무리하면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청약통장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더 많은 청약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. 전환 방법은 간단하지만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한 판단 필요하고요. 두 번째, 예금자 보호 한도는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확대되며 우체국 예금은 전액정부 보장이라는 강점이 있고, 세 번째, 7월부터는 동네 은행 한 곳에서도 여러 은행 업무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. 기억하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이 바로 잊고 있던 내 통장을 점검하고 내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의 노후 자산 잘 지키고 유지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